음, 예, 이번에는 17번과 37번 그리고 36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진행돼서 그거를 그냥 제 직례 복귀를 해보는 겁니다. 뭐 특별히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17번 신환이죠. 신환인데 이렇게 17번에 그 병소가 있고 37번도 문제가 좀 있죠.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근관 치료의 대가 분이 치료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리 대가라도 뭐 100% 낫는 건 아니죠.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이랬는데, 근데 일단 17번에 문제가 있어서 병소도 크죠. 그래서 환자 불편감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 18번이 그 밑에 매복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심을 텐데 뼈가 고정을 얻기가 힘들어서 어렵죠. 그래서 약간 옆으로 하면 고정을 좀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매복치에 닿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좀 뭐 그렇게까지 해서 발직을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완전히 팔라탈로 뭐 이렇게 기울이면 될 것도 같지만 이 역시 이렇게까지 해서 얻을 이득이 크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돌려봤는데 안 되면 뭐 말면 되죠. 그래서 발치만 하고 기다리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37번도 안 좋아요. 그래서 37번도 안 좋아서 일단 17번에 기다려서 한참 기다려서 이제 다 돼서 심었죠. 심는데 역시나 인접치 매복치를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수술할 때 이 매복치를 계속 이렇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게 닿는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문제 생기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막히거나 이러면 또 고정이 갑자기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약간 디스탈로 심긴 느낌도 좀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슬아슬하게 달 듯 날 듯? 뭐 요 정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근심으로 심는 게 좋긴 했을 텐데 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37번도 또 안 좋아서 엔도페리오 콤바인이 됐죠. 그래서 이 역시 이렇게 해서 미지오 링궐 루트에서 약간 근심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링궐 코텍스에 조금 닿을 듯 날 듯 좀 컨디션 안 좋을 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뭐 좀 걸려 이런 느낌 들면 이제 잽싸게 CT나 이런 걸 좀 찍어보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약간 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닝 위치가 틀린 건 아닌데 방향이 좀
링골 코텍스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틀어서 방향을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36번은 그 36번은 그냥 엔도나 VPT나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이 역시 프랙처가 굉장히 심해서 이 역시 임플란트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액세스까지 들어가서 이제 워킹 랭스를 재는데 워킹 랭스가 안 재져요. 그러니까 루트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지오 링걸 루트의 약간 미지얼 루트의 약간 디스토 링걸 쪽을 노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기다려서 이렇게 한두 달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꾸준히 찍어보고, 그래서 왜 사람이 그럴 때가 있죠. 약간 근심으로 붙이면 어렵지 않았는데 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그래서 뼈가 잘 차는 걸 확인하고, 이 정도에서 이제 세컨을 들어가는 거죠. 세컨 들어갈 때 이렇게 위치를 조금 이게 플러블 같은 걸로 위치를 다시 확인해서 이거는 약간 버컬로, 그리고 이거는 약간 디스토 버컬로, 그리고 37번은 약간 디스토 링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세컨 수술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요, 한 2배 이렇게 지금 이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이 동영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디스탈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결과적으로 왜 그렇게 됐나 저도 좀 보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랩을 제끼고 드릴링을 하면서 드릴링이 펀치 드릴의 마킹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드릴링을 하죠. 그리고 길이를 신경을 써서 길이가 8번 매복치를 손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드릴을 넣고도 엑스레이를 좀 찍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몇 달 전이라 완전히 기억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더듬어 보는 거죠. 기억을 좀 더듬어.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어떤 경우는 되게 느리게 드릴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이 드릴이 들어가는 전체적인 길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재보는 편입니다. 룰러로. 그리고 두 번째 드릴을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드릴을 하고, 그리고 한 4.5 정도 아닌가 싶어요. 직경이. 마음껏 깊게는 못 넣죠. 적당히 타협을 해야죠. 한 징지발 하이트 한 5mm 정도에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7번을 발치를 하면서 이렇게 점막 관통 부위를 층층이 치근을 따라서 이제 층층이 내려가면서 점막 관통 부위를 깔끔하게
표면을 만드는 거죠. 점막 관통 부위의 그 점막 표면을 깔끔한 상태로 만들고, 뭐 큐렛도 조금 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깔끔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관아동도 그 근관아동의 그 벽과 바닥을 깔끔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치근이 남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 치유가 그 좀 뭐 그 루트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세컨 수술하기 전에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근심, 그러니까 치근의 미주 링걸 루트의 약간 근심 쪽으로 그 포인트를 드릴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넣어서 드릴링을 하는데 보셨다시피 링걸 코텍스 쪽을 뚫을 뻔했죠.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드릴링은 포인팅은 현미경을 저는 보고하고 드릴링은 그냥 그 루페 정도로 해서 그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미경을 안 쓸 때도 있습니다. 6번도 이렇게 불편해서 들어갔는데 이거는 원래는 그냥 얼른 VPT나 크라운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파절선이 매우 심해서 그 길이가 안 재져요. 길이가 그 루트의 인테그러티가 이제 끝났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해서 그 6번, 7번을 이제 같이 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그 치아를 살려 쓸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임플란트를 한다는 건 정말 그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치아를 살려 쓰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그 근심치근에 약간 디스토링걸 뭐 이런 방향으로다가 이제 드릴링을 하고 옆에 치은을 조금 옮겨서 슈처를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차오르면서 그러니까 픽스처를 제대로 위치만 시키면 그리고 잘 커버리지만 하면 치은은 잘 차오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세컨 수술을 할 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세컨 수술을 이렇게 세컨 수술도 하다 보면 재밌죠. 내가 어디에 심었더라 이러면서 뭐 이렇게 가이드가 있으면 뭐 더 쉬울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이렇게 파란색 커버 스크류를 치은 색깔에 거의 보색에 가까운 저 초록색 커버 스크류를 이제 찾아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커버 스크류의 헥스 방향 픽스처의 장축 방향에서 봐서 이렇게 동심원의 원추형으로 이제 치은 관통 부위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커버 스크류 위에서 라운드버가 동그랗게 춤을 추면서 저런 치은 관통 부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보철이 편해지죠. 저 뼈를 많이 남기거나 이러면은 걸려서 보철이 잘 안 맞을 수 있죠. 시팅이 안 되죠, 어번머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약간 원래 위치부터 디스토 버컬 쪽으로 들어갔더니 텍타일이 느껴지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텍타일이 느껴지고 그 텍타일을 기준으로 하이스피드와 프릭션 그립을 반복적으로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하이스피드로 그러니까 픽스처 상방의 치은을 주로 이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커버 스크류를 빼다가 저항이 너무 세다 그러면 그 위에를 추가 삭제하고요. 그래도 저항이 세다 그러면
이렇게 그 혹시 그 놓치고 있는 그 뼈의 인터피어런스가 있는지 좀 잘 봐야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 서브머지를 시키는 게 그 골반응이 안정적이고 예후가 그 예측 가능성이 더 높기 예측이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브머지를 시키고 나중에 이제 세컨 수술을 신경을 쓰는 거죠. 세컨 수술 기술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확실한 치유잖아요. 확실한 그 치유 결과죠. 그리고 그 기술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뭐 예를 들어 커버 스크류를 찾아내는 거 뭐 이런 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조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 연마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세컨 수술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어, 슈처를 해줄 필요도 없고 환자가 바로 양치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치유 기간이 짧아지죠. 자, 그 오늘의 복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